가정교육 권희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10월 목평 우리가 오늘 시험 본 우리 고3 학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언어 강의를 지금 맞추시면서 여러분들 드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능 점수가 파이널까지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거기에는 사실 언어 공부에 대한 습관적인 잘못된 언어 공부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저번 지금 제가 소설 강의에 이어서 또 시도, 우선 문학부터 빨리빨리 정리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도 제가 안 배운 시를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지금 쉬는 시간 10분, 지금 한 20분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 빨리빨리 지금 제 연구실에서 강의를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또 힘이 좀 되고자 우리 전국의 고3 수험생들에게 학종하는 친구들 말고도 또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죠. 제가 언어를 가리켰던 방법들, 가리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를 좀 같이 보도록 하죠.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우리가 시는, 소설은 우리가 한번 저번에 배웠던 거를 한번 우리가 반추해 볼게요. 인물, 그 다음에 배경, 갈등. 배경에서 뭐라고 우리가 공간과 시간적 배경, 긍정과 부정. 그랬어요. 시는 거기서 뭐만 바뀌냐? 인물이 시에서는 없어요. 화자가. 그래서 시는 우리가 상징입니다. 적어보세요. 상징. 두 번째, 배경은 똑같아요. 공간적, 시간적 배경과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게 똑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시에서는 문맥적 의미를 벗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맥적 의미에, 함축적인 의미에 우리가 풀이, 이 세 가지를 갖고 한번 공식처럼 시도 한번 안 배운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를 공략하는 방법, 풀어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좀 보면, 자, 우리가 18번, 19번, 보기를 참고할 때 A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고요. 20번,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난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번이죠.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문제 유형이 뻔하죠. 가장 설명에 대한 거로 적절한 거. 그 다음에 가와 나 혹은 가나 다 혹은 다와 라 이렇게 끊어서 적절한 것이냐 적절하지 않은 것이냐 개별 정보 확인 같은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이라는 상징성의 제재를 나를 중심으로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이제 논술을 쓸 때 가 있고 가에서 제시한 것과 나 있고 나에서 제시한 것을 갖고 다의 관점으로 해서 문제를 쓰는 그런 거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다의 나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 묵화와 북창이라고 하는 중심 상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 그러니까 실은 이제 어떻게 푸냐. 자, 볼게요. 처음 보는 시죠. 제목을 먼저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설하고. 이륙사를 아시죠? 이륙사를 몰라도 초가라는 제목을 갖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시는 김강식의 거산호2예요. 김강식이라는 우리가 시인을 몰라도 거산호라는 거 갖고 시작을 할 건데 거산호2라는 시 제목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거 풀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옥의 단초는 수필이죠. 자, 한번 볼게요. 시간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강의를 끝마쳐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는 뭐라고? 상징, 배경, 공간적, 시간적,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 다음에 문맥적 의미, 함축적 의미를 벗게 되는 거. 자, 뭐가 보여야 돼?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듯 돌담, 우리 고성같이 둘러싼 상기석 이렇게 뭐가 보여야 되죠? 주제. 하늘이라는 주어가 보여야 됩니다. 하늘이 부정이냐 긍정이냐 어때요? 부정이죠. 구겨진 하늘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박쥐 나래 밑에 항온이 묻혀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항온이라는 것은 하강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물어볼 때 부정.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호롱불, 고향 그림 묵화 한복 조미처. 고향을 그린 묵화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고향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고향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보면 고향에 가고 싶은 건지 단순히 그냥 여기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지 여러 유형으로 나눠지거든요. 좀 볼게요.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발의 보립 앞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네는 가시네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가시네에 줄치고요. 보리밭
말매나물 캐러 간 여기 줄치면 이 가시네라고 하는 주어는 뭐예요? 고향에서 내가 봤던 친구들,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죠.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래짠 두 뺨 위에 몸의 꽃이 피었고 왜 부끄러웠어요? 그 나이 또래의 그 어떤 여자아이들의 어떤 그 정서들이 보이고 있고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된다더니 압내강이 시래나무 밀려나리면 젊은이들은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자 우리가 보통 돈을 벌러 한국을 흘러간 몇 달에 서리빨 입져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우리가 보통 고기를 잡으러 가면 뗏목을 타고 가나요? 아니죠. 뭘 타고 가죠? 고깃배를 타고 가죠. 근데 여기서 뗏목을 타고 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 내가 살던 고향이 굉장히 공분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는 공분성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한국으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리빨 입져도 곧 오면 바람이 분다. 이 부분에서 나의 고향은 굉장히 공분하고 어려운 그런 고향이구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 지금 초가라고 하는 시의 주된 어떤 모멘트가 돼요. 이 상징을 먹게 되면 초가라는 게 뭐예요? 초가는 우리가 허름하게 지은 정말 초가집이죠. 우리가 고향을 표현할 때 초가라는 의미로 그 제목을 정했다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공분함을 표현하는구나. 아니면 우리가 대왓집, 뭐 큰 기왓집이 아니라 초가집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공분한 고향의 어떤 공분한 결핍된 어떤 형편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피로가 꾼 이상이 참새로 날아가고 피로가 꿨대요. 자, 곰처럼 어린 눈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이게 악권인데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되니까 뭐예요? 겨울이죠. 공간적 배경은 시간적 배경도 그렇고 시간적 배경이 겨울이죠. 그러면 늙은이와 늙은이가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공분한 그런 그 겨울의 고향인데 입김도 그러니까 시에서 마치 눈에 보이듯이 보이죠. 입김이 보여요. 지금 저는. 벽에 서로 성에 낀 한겨울 밤은 동리에 밀고 자인 강물조처럼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향인데 어떻다? 그리움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주된 강한 정서가 이육사의 초과의 강한 정서는 뭐예요? 공분하고 결핍한 공분한 고향의 모습이죠. 이게 이제 풀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뭘 통해서 상징, 그 다음에 배경, 공간과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 그 다음에 함식적 의미들이 만나서 초과라는 지금 시를 풀어내고 있다는 거. 자, 오늘 북창을 열어 장벌을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뭐가 보여야 됩니까? 북창이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해 앉은 뜻은 사람 맨날 변해가지만 태국부터 풀으러 온 산이 아니냐. 뭐가 보여야 돼요? 산이 보여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산은 뭐예요? 태국으로부터 풀으러 온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하는 겸허한 산 밑줄 쓰세요. 뭐가 보여야 돼요? 겸허한 산이 보여야 됩니다. 마음이 본지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또 가 묻히리.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그래서 뭐가 보여야 돼요? 내가 시공간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 여기서의 북향을 연다는 것은 뭐? 이 산은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이승과 저승이 공존하는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라에 뻗쳐 있어 다리 놓은 산. 내 품이 그의 고향인 그리운 산아.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김강식의 거산도 투는 뭐예요? 내 품이 고향인도 그리운 산아. 미역지 한 이파리 향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너무나 이 산이 좋으니까 산에서도 산을 그리는 거죠. 꿈 같은 상 전기를 그리며 산다. 여기서의 산은 그리움의 대상인데 오늘 북창을 연다는 것은 이 북창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 산은 태국 때부터 풀러 온 산인데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산인데 여기는 뭐야? 이승과 저승이 함께하는 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산을 굉장히 자연물로서 그리워한다. 뭐 이 자연물의 산에 인간은 하나의 어떤 초라한 존재밖에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김간식의 거산도투는 이승과 전승이 항시 같이 하는 태고적인 산. 그러면서 그 산에서 우리는 겸허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산이 너무 좋고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옥의 담초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뜨리며 광채가 찬란하다. 이건 이제 수필이죠. 이때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콜베는 자가 낫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꺼리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며 말했다.
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는 바 만물이 무상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여기서의 그 이욕에 우리가 담초라는 수표를 내가 안 배웠지만 어떻게 푸냐. 여기서는 앞에서 봤던 거선어 투하고는 좀 자연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다른 게 이 산은 완전히 그냥 자연의 산입니다. 앞에는 뭐 공간과 어떤 시공간에서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이 어떤 다 같은 것이 함께 있는 산이었다면 여기서는 그냥 온전히 자연으로서의 산이에요. 이 부분이 좀 달라요. 느낌이. 형상을 아로새고 단비를 내려온 둘레물들이니 천기를 함께 타고난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기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에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줄쳐요. 어찌 공교함과 교륜함에 따른 헤아림이 있겠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우리 사람은 나름대로의 어떤 패러다임과 편견으로 이것은 중요한 거,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려내요. 근데 그것이 올바름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편견에 있어서 올바름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은 그것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그렇죠?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에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낯을 든 어리석은 종이 소나기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뜰학은 사람 가까이 있고 교회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곳은 천하가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한과 위자는 성씨가 준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준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빽빽이 들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자, 나오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언어에서의 가장 기본은 두 번째까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추를 통해서 빨리빨리 그 제목과 주제를 파악하는 거,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학을 좀 예를 들면 두 번째는 문제를 다 읽지 않고 유추라는 걸 통해서 사고력을 통해서 그 제재가 원하는 그것에 대한 중요한 정보만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기를 가는데 한눈 팔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중요한 정보만 보고 가는 거예요. 불필요한 정보들은 읽지 말아야지. 앞에서 이미 제가 유추를 통해서 저도 이옥의 단초라는 텍스트를 배우지 않았거든요. 저는 푸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주제 나왔죠?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시, 김관식의 거선어투와 그다음에 이룩사의 초가 다 문제를 우리가 지문을 풀어냈으니까 시를 푸는 방식으로 그 공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내용인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하는데 빽빽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있다. 낳는 것은 영화롭게 하는 것. 인간이 영화롭게 하는 건 인간의 인위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붙는다는 거죠.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가 균일하지만 인간 널리 베푸지 못하면 소원함도 있고 치담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나아졌는데 또 어찌 그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겐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좋죠. 그것이 소위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와 안 찾도록 하는 것이 어찌 달리 보겠는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연은 사물을 본다. 이옥의 담초라는 수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빨리 풀어야 돼요. 이것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맨날 가도 언어 성적은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거는 전 여러 해를 오래 많은 유형의 학생들을 수능 언어 강사부터 시작해서 학생부 중학전형 또 이렇게 쭉 짚고 문창과까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보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를 되는 방법으로 하게 해야 점수도 오르고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가는 건데 안 되는 방법을 계속 안 되게 하면서 그 안에 안주해버려요.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좀 놀라운데 정말 뜻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학생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방법을 찾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말 되는 방법으로 저는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수능을 하나 공부를 해도 계속 안 되는 방법으로 그러면서 계속 시간만 계속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정말 되는 방법으로 공부에 대한 그게 수능이든 학종이든 뭐 문창과 수업이든 간에
내가 해서 정말로 그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오늘 모의고사에서 원하는 점수가 아직도 안 나오셨다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방법이 나한테 맞는 방법인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오래 강단에서 강의한 선생이 지금 시간을 쪼개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죠?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쉽게 문제가 첫 번부터 풀리지도 않겠죠. 이 부분도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3번 보시면 다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가 있다. 뭐예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 다시는 그래요. 시가 아니고 그 담초라는 수필은 나는 좀 다르죠. 죽음과 삶의 공간이 산에 같이 있다. 이런 얘기. 산이라는 거사로 약간 다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보기를 참조할 때 A에 대한 이의를 적절히 아는 것은 이룩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의배된 지역에서라도 창작 경소를 밝혔다. 이것은 오래된 떠난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성하였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부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에서도 그렇고 공간과 배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공간, 긍정이냐 부정이냐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가는 일제감정기 현실. 적절하지 않은 수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고향 사람들이 기대했던 압력강 전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 그랬어요. 시가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풍년이 뗏목을 타고 아니죠. 공궁하고 궁핍한 그런 고향의 상황이 되겠죠. 틀리시죠? 19번에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산에 대한 화자의 틀을 중심으로 나를 감상하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산에 대한. 자, 우리가 몇 번? 2번을 보면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아니요. 여기서의 산은 뭐예요? 적극적인 의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서의 산.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풀어지시죠? 다의 나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어때요? 자,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오를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때요? 사람은 항상 가치관으로 사물을 판단하죠. 그것이 맞으면 모르겠는데 그 가치관마저 편견에 쌓여서 맞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재수를 하던 수능을 하던 방법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점수가 오르지 않는 건 방향과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빨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더 늦기 전에 올바르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꿈을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1번에 가장 적절한 것 하늘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하늘은 모든 것이 조화된 균일한 존재로서 본다는 거죠. 21번에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분 있다 또 수업을 더 가야 돼서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이 김찬재 씨라는 화자가 나오는 지금 윤홍길의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이 소설도 지금 푸는 방법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고 제가 원래 진짜로 주력하는 것이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프로젝트 강사이기 때문에 이 언어 강의까지 할 수 있는 지금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빨리 현실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빨리빨리 중요한 정보만 파악해서 시, 소설, 배우지 않은 것들도 내가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수학처럼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소설 하나, 시 하나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더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선생님 입장으로서. 근데 시간이 안 되고 또 잘 여러분들 이 수업을 어떤 학생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지 제가 모르니까 정말 뜻 있는 학생들은 학종이 됐던 언어가 됐던 또 문창과 수업이 됐던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성적 올릴 수 있고 정말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가 제안해드리고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좋은 강의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노력하신 자만 승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